하근찬 작가의 나룻배 이야기라는 작품을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하근찬의 순환이대라는 작품을 배운 적이 있어요. 하근찬 작가의 순환이대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순환이 2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 세대를 말하는 거죠. 2대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음을 표현하는 소설인데요. 이제 이건 역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전쟁통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팔 한쪽을 잃게 된 사람이고요. 아들은 6.25 전쟁 때 이제 그 군인으로 끌려갔다가 다리 한쪽을 잃은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빠는 자기가 이제 팔 한쪽 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들이 이제 딱 전쟁에서 돌아왔다라 그래 너무 기쁜 마음에 데리러 갔는데 다리 한쪽이 없이 이제 기차에서 내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이제 동네로 돌아가는 길에 이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를 아들이 이제 건널 수가 없잖아요. 다리 한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업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빠가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고등어 한 손을 사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어를 한 팔에 들고 이제 아들을 마중 나갔다가 아들 다리가 없는 걸 알고 절망했다가 이 다리까지 두 부자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아들이 못 걷게 되니까 이제 아들을 업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들을 업으려면 이렇게 팔 한쪽으로 아들 몸을 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팔을 한쪽을 써버리면 고등어를 들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들을 업고 아들이 그 고등어를 대신 들고 이러면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사실상 이 두 아빠와 아들에게 찾아온 일이 매우 비극적이지만 이들은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또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래도 마지막은 좀 희망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진짜 너무 슬프다. 전쟁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근찬 작가가 사실상 그 뒤로 이제 쌤이 수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좀 유의미하게 등장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수능 특강에 나왔고 쌤도 이제 옛날에 배웠던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작품 역시 이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읽었던 그 작품처럼 이 작품도 6.25 전쟁 중 어떤 우리나라의 있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그 전쟁의 어떤 폭력에 대한 폭로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폭로와 폭포라고 적었죠? 폭로와 어떤 참혹함을 알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작품 자체는 되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조금 편하게 읽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전쟁이 터지자 뱃사공인 삼바운, 여러분 이 삼바운은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격인 사람이죠. 징병된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인 두칠, 천달 등을 배에 태워 강 밖으로 보낸다. 이 사람들 이제 징병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징병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군대에 끌려갔다라는 거죠. 어느 날 마을로 가는 배에 마을에 가는 배에 오른 우편 배달부에게 자신이 군수가 양생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배달하는 중이라고 말을 듣게 된다. 자, 여러분 우편 배달부란 새로운 인물 나왔고 이 사람이 우편 배달부가 군수가 양생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배달하고 있었대요.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편지가 도착한 사건으로부터 이런 거죠. 물론 양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칵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끊었다면 순녀는 이제 이 양생원네 집의 며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편지는 무슨 편지냐면요. 양생원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천달이거든요. 천달의 사망 소식, 즉 부고라기보다는 죽음이라고 할게요. 죽음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은 순녀는 이제 천달의 아내인 거죠. 자기 남편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간장은 이제 여러분 내장을 말하는 거죠. 내장이 끊어질 듯 매우 슬펐다 이런 말이에요. 대열이도 덩달아 삐삐 울었다. 여러분 대열이는 이제 천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죽었고 뭐 남편이 죽었고 이런 상황이죠. 천다리가 뭐 어쩌고 뼈다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뼈다귀라는 게 여러분 이제 죽음을 뜻하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자,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좀 다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아,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일락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바람소리가 별나게 스산했대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그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소리니까 이제 우리가 청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람소리가 스산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생원네는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을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죽은 거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슬퍼하니까.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어디 가냐라고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 순녀 입장에서는 남편의 유고를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몸을 가누기가 힘든 거죠. 엄마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이 막 할아버지를 보태는데 할아버지 역시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벌글에 부어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른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킹킹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준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역시 지금 아들의 죽음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는 아빠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보채고 할아버지 보채고 이러다가 울다가 막 엄마 때리는 것도 보면은 뭔가 이 대열이었죠? 대열의 행동이 이 슬픔, 비극성을 부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빠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인데 얘는 이제 평생 아빠 없는 아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철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더 비극적으로 부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그날 그 노을이 매우 빨갛다는 거죠. 그렇죠? 벌건 불길이 구름을 태우며 온 벌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어서 볼게요. 요렇게요. 자, 저녁 노을이 온통 빨갰대요. 그럼 이것도 바로 앞에서 우리가 표시한 것처럼 어떤 이날의 어떤 심리, 이날의 어떤 그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우리가 약간 이 빨간색의 이런 것들을 보통 약간 빨간색의 강렬한 어떤 그런 색채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유심히 봤을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하늘이 빨갛게 타는 걸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자체가 되게 심오하고 뭔가 세상 멸망의 날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날 이제 그 천다리를 잃었던 이 가족의 슬픔, 그보다 더 큰 한, 이런 것들이 좀 빨간색의 색채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강물도 꽃 자주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가는 황혼. 그쵸, 여러분 여기도 표현 봐봐요. 이게 이제 좀 그냥 예쁜 어떤 노을이 아니라 뭔가 진짜 지구 멸망의 날 같은 그런 느낌. 양생원네는 돌아왔다. 양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 반듯한 상자. 여러분 뭐겠어요? 유골함이겠죠. 아들의 이제 유골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상자는 하얀 보에 쌓여 있었다. 순녀는 고무신을 벗어들고 맨발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까맣게 질려 있었고 양생원의 얼굴에는 두 봉우리의 광대뼈가 엄청나게 붉어져 올랐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외양 묘사를 통해 심리를 제시하는 거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들의 어떤 참담한 심정, 심리, 얼마나 울었으면 이런 느낌인 거죠.
엄마의 궁둥이에 매달린 대열이는 달랑달랑 종아리를 흔들며 돼지 새끼처럼 잠이 들어 있었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후다닥 배에서 뛰어내린 삼바오는 양생원 앞으로 달라가서 인자 오시는교 여느 날보다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표하는 거죠. 이들의 슬픔에 대해서 이 삼바오가 같이 이제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죠. 쯧쯧쯧 혀를 차면서 양생원이 안고 있는 상자를 자기가 받아들려고 했다. 응 하고 양생원은 고개를 크게 한번 가로저어 버린다가 자기가 들고 가겠다는 거죠. 배에 오르자 수녀는 대열이를 내려 품에 안았다. 대열이는 보송보송한 눈을 비비면서 잠을 깼다. 자, 중략입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밤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2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았다. 사람이 오고 있는 거죠. 삼바오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닌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낀데 보자 등식이칸 같이 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등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요. 바로 삼바오의 눈에 비친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는 거죠. 자, 삼바오의 눈에 비친 장면을 서술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서 읽고 있었을 때 삼바우도 사람 이름으로 칭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고요. 그 사람이 모든 인물의 내면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적 작가 시점 중에서도 이 부분은 삼바우를 초점 화자로 두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점 화자라는 건 뭐냐면 얘를 딱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화자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2026학년도 수능에 아예 현대소설 보기에 출제가 되었죠. 초점 화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즉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작품이라고 해보면요. 이 바깥에 서술자가 있어요. 전작시의 서술자는 사실 전지라는 게 여러분 전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지가 전부 알고 있다는 거야. 전지전능하게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 서술자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모두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서술자가 관심 있는 인물은 얘 하나인 거예요. 즉 얘가 초점 화자인 거예요. 이 초점 화자의 눈에 비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초점 화자가 이 사람을 보고 얘한테 전달, 얘를 전달, 얘를 전달, 얘를 전달, 얘를 전달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마디로 서술자는요. 이 초점 화자를 세워놓고 걔 눈에 비친 다른 사람들을 대리 전달해주는 느낌을 줄 때가 바로 초점 화자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삼바우의 눈에 비친 것을 이제 여기서 서술자가 삼바우를 초점 화자로 설정하여 그의 눈에 비춰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때 이 삼바우의 어떤 내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혹시 우리 영팔이 아닌가? 라고 삼바우의 의식을 서술하고 있죠. 근데 이 용팔이는 삼바우의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들도 징병을 간 거죠.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누가 돌아왔나를 한 거예요.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껌뻑거린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진 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아니고 수마이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야 또 온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도 왔고 올 때마다 누굴 데려갔다는 거죠. 술기와 함께 온몸에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 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간 놈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주면 두칠이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그 전쟁통에 끌려가서 눈을 잃고 그게 좀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자, 그리고 천다리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고 즉 죽었고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선 소식도 없고 동식이 수만이도 소식도 없고 그만하면 대체 또 누굴 데려가려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팔로 땅을 쾅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즉 떨리는 거죠.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간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 삼바우는 좀 긴장을 하는 거죠.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즉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가올수록 뭔가 삼바우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뭐야? 어쩔 수 없다. 무력감이죠. 무력감이 들고 나니까
뜨거운 것이 핑 고일 때 눈물이죠.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리고 지나갔다. 옳지. 삼바오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이쯤을 불끈 축혀 올렸다. 좋은 수고 말고. 얼른 밧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다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오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뱉는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요. 좀 약간 빠르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삼바오가 노를 적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 그 두 사람에게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더 이상 내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배를 못하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강길을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즉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불이 나게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달려오면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삼바오는 입 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씩 핥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때면 한번 타보지 흥 콧방귀를 팡 끼워준다. 아 저놈의 용감쟁이가 돌았나?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기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했었는다. 삼바오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놀람을 느끼는 거죠.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 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흥 안 되지 안 돼. 그런 삼바오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려왔다.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워진 거죠. 하지만 삼바오는 이제 그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의 이제 이 자식들이 또 한 번 이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배를 못하게 도망을 간 거죠. 나름대로 이제 삼바오 입장에서의 어떤 통쾌한 복수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이야기를 다 읽었는데요. 일단 좀 비극적이죠. 되게 이제 슬픈 이야기라고 쌤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일단 이 작품은 내용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중에서도 초점화자가 쓰였다라는 거. 근데 물론 이게 2026학년도 수능에 대놓고 보기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좀 크게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냥 선택지 같은 데서 만나게 됐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잘 알아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